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냥 가장 아이다운 모습. 저는 유치부 7살 전을 말하죠. 유치부까지 아이들이 자꾸 어머니들이 막 화려하게 옷을 입혀서 막 좀 섹시한 거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막 무표정하게 아이돌 표정을 짓는 프로필들을 저희한테 보내요. 저는 어쨌든 캐스팅 디렉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랑 일하는 PD님들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저도 캐스팅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 그러면은 프로필을 많이 저도 받아보게 되면은 대부분 컨셉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쵸, 그렇게 가서 찍어 오면은 배경도 화려하고 옷도 화려하고 메이크업도 되게 좀 진하게 뭐 미스코리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는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필을 쓸 수 없습니다. 네. 아이는 아이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자칫 잘못하셔서 너무 화려한 컨셉 사진은 뭐 개인 뭐 소장용으로 쓰시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프로필 사진에 제발 컨셉 사진을 넣지 마셨으면 한다. 그러니까 프로필은 깨끗해야 되죠. 배경이 굉장히 뭐가 요소가 많다거나 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배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배경이 뭔가 요소가 많으면 일단 인물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심플한 배경 지금 이런 것처럼 깨끗하고 블랙이든 뭐 그레이 톤이든 화이트든 좀 깨끗하게 배경에 눈이 가지 않고 그 아이의 어떤 집중할 표정이나 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지는 게 좋다. 의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의상도 마찬가지죠. 배경과 비슷한 개념인데 뭐 컬러가 되게 쨍한 예를 들어서 막 완전 파란색, 뭐 완전 빨간색, 네. 뭐 이런 어떤 뭐 노란색은 좀 덜하긴 하죠. 톤 자체가 낮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그 색조가 높은 옷을 입게 되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표정에 그 시선이 가지 않고 의상에 먼저 꽂힌다라는 거. 그리고 패턴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패턴도 좀 차분한 건 상관이 없는데 네. 패턴도 뭐 화려한 거, 뭐 글씨가 있다거나 뭐 이런 로고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또 그 표정에 시선이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없는 좀 심플한 의상으로 네. 입는 게 좋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어머니 자칫 잘못하셔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혀서 이 아이가 화사하게 보이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지만 우리는 배우든 키즈 모델이든 얼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패턴 아니면 화려한 색상 이런 거는 아이의 얼굴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프로필 촬영 때 의상 선택은 밝은 색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파스텔한 느낌이 좋을까요? 이런 게 아리까리해야 돼요. 아리까리해서 의상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이 아이는 오세래요. 오세인데. 일단 밝고 파스텔이고라는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색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그 쇼핑몰이나 그런 데서 그 상품 색상, 옷 색상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 파스텔 톤도 있고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오가닉. 오가닉. 네, 오가닉이라는 많이 쓰는데 오가닉 컬러 자체가 좀 색깔이 있지만 다운돼 있죠. 네, 근데 파스텔이라고 하면은 밝지만 좀 화려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 언어 자체를.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파스텔 톤은 아니다. 이 밝은 색이라고 하는 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원색을 말하시는 것 같고 만약 그냥 화이트는 상관이 없어요. 화이트는 상관이 없고 살짝 연노랑 뭐 이것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쨍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거보다 톤 다운된 걸 파스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오가닉이라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색깔을 선택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이제 오가닉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스텔도 제가 봤을 때는 흰돌 디렉터님이 생각하시는 파스텔은 조금 밝은 느낌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파스텔은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조금 틀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라고 하면 오가닉 스타일을 말씀한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화이트를 화려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밝은 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화이트, 블랙, 뭐 그레이는 그냥 기본 색깔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모 스튜디오에서 하는 촬영물들이 요즘 프로필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알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 스튜디오의
사진을 쭉 보면 컬러를 화이트를 0%로 하고 블랙을 100%라고 봤을 때 거의 7, 80 가깝게 하는 배경 그 이상으로 찍은 다음에 뭐 톤도 사실 의상도 거의 블랙이고 색조 화장 거의 없고 네. 그런 정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좀 분위기를 많이 잡아주면서 많이 쓰이고 많이 캐스팅되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다크하진 않지만 좀 톤이 다운된 느낌, 차분한 느낌으로 촬영해 주는 게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다. 네.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가 무슨 색을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기본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기초적인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얘기를 하자면 상하이를 많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하이는 거의 같이 찍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의 위주로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뭐 짐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가서 뭐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상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옷이 막 우리 맨투맨처럼 라인이 펑퍼짐한다든가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렇죠. 예. 루즈핏은 그죠, 피하자. 일반 저희가 이제 그냥 일자 곧- 티라고 하죠. 일자 티, 쭉 티 뭐 이렇게 쇼핑몰이나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어떤 좀 몸에 착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은 좀 심플한 느낌, 그렇죠. 예, 라인이 딱 드러나는 느낌 몸에 내추럴한 그죠. 그런. 그 정도의 핏과 뭐 셔츠도 그 와이셔츠 같은 경우도 좀 심플한 거, 막 카라 큰 거 말고 디자인상 카라가 큰 건 이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좀 만약에 어떤 고를 수 있는 폭이 있다 그러면 좀 카라도 얇고 뭐 차이나 컬러도 괜찮죠. 오히려 뭐 셔츠류들이 사실 더 조금 고급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셔츠류들과 일반 일자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구비하시는 게 뭐 다른 촬영도 마찬가지죠. 네네. 네. 이건 남녀를 떠나서. 그렇죠. 어. 화이트, 블랙, 뭐 연파랑 뭐 연파랑 연파랑. 크게 말하면 옥스포드 느낌의 그러니까 그치. 연핑크도 괜찮고요. 연핑크도 연- 괜찮겠네요. 예. 그리고 셔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폴로 이런 어떤 브랜드라고 했을 때 여기 가슴에 로고가 있는데 없는 거 없는 네. 걸로.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갑자기 뭐 꿀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드리는 건 지금 현재 기본을 가르쳐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냥 조금 얘기를 드린다면 이 아이가 또 캐릭터가 있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너무 개구지게 생겼다. 너무 차분하게 생겼다.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저희는 이제 기본을 가르쳐 드린다. 저희가 이제 그 촬영했던 아이들 중에서 친구는 이제 좀 되게 캐릭터성이 짙고 좀 몸도 좀 살도 좀 있는 친구. 근데 굉장히 귀엽고 확실히 발랄하고. 어떤 캐릭터가 있는 친구들은 뭐 멜빵이라든가 그 컬러류가 좀 진한 상관이 없죠. 그 캐릭터에 맞춰서 또 캐스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보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친구라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의상을 하시는 거 좋고 네. 촬영 전에 그 촬영하시는 분과 미리 이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미리 해야죠. 이런 모습을 내 아이가 있는데 찍고 싶다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촬영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객관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촬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이 맞는 듭니다. 말씀이세요, 진짜.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스튜디오랑 어머니들이랑 맘 매니저님들이랑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도 그 아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좀 적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쵸? 조명을 쓸 그것도 때 맞아요. 그 아이에 맞는 형태가 있겠죠. 아이는 되게 입체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입체적으로 나와야 될 거고 일반적으로 한국 아이들은 좀 입체적인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평형적이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뻥 조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뻥 조명. 공장식으로 많이 정말 하는데 전문 용어네요. 1대1로 하얗게 나오게끔 팍팍 이렇게 때려 찍죠. 그런 조명은 사실 안 씁니다. 네. 조명의 양이 총량이 100%라고 했을 때 5대5로 때려가지고 5대5로 코가 없어지죠. 때려서 아무것도 코, 입만 딱 나오고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그 조명을 씌우고 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캐스팅을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이제 그렇게 안 생겼을 확률이 그렇죠. 많아서 좀 일반적인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조명으로 찍는 게 좋다. 프로필을 아직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컨셉이 보통 2-3가지 정도 되는데 머리가 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묶고 풀고 찍기로 하는데 귀가 다 보이게 묶고 찍는 게 좋을지 풀고 찍는 게 좋을지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서 얼굴에 따라 귀를 다르죠. 귀가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는 뭔가 답을 드리긴 좀 애매한. 그렇죠. 아니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정말 얼굴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일단 이 얘기를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이 질문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프로필 스튜디오에 가는 것보다는 촬영 경험을 좀 더 하고 가는 게 좋다. 저 맨날 얘기하는 네, 거잖아. 돈 아깝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렉터님이 옆에 계셨고 저도 맨날 하는 얘기고 지금 결론을 하나 내드릴게요. 프로필이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캐스팅을 받기 위해서 프로필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사진을 찍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면 프로필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짜 그죠. 돈이 아까워요. 찍힌 경험이 없는 아이가 정말 좋은 프로필을 찍고 있는 어떤 좋은 작가한테 가더라도 네. 최고의 작가, 전 세계 최고의 작가도 마찬가지 가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스튜디오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아이가 그만큼의 어떤 상황이 아직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온라인에 SNS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많이 그 촬영장 경험을 네. 많이 시켜주셔서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디렉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익숙해지는 환경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맞아. 그때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프로필을 제대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프로필이 없어서 캐스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매번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요?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런 컨셉 촬영 찍는 곳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15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괜찮은 뭐 것 이렇게 같아요. 컨셉 사진 찍는 곳들 많잖아요. 성장 앨범 찍듯이 그런 데는 가셔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아 얘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포즈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뭔지도 알고 어머니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뭔지 알게 될 때 그때 프로필을 찍으세요. 제발 프로필이 없어서 캐스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걔는 그 프로필이 있어도 캐스팅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프로필 사진이 어머니가 이게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도 평가가 안 되시잖아. 저 같은 경우는 셀렉이라고 하죠, 흔히 네네. 말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셀렉을 제가 해서 일방적으로 드려요. 제 기준 입장에서. 근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사진을 200장을 찍었다, 1000장을 찍었다 그러면은 다 드려가지고 어머니 골라서 이 중에서 저희가 보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주관적인 이성적이지 못한 사진을 선택할 확률도 높고 이제 그런 걸 좀 배제하고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캐스팅 될 만한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셀렉에 드리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어머니가 여기 굉장히 길게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종 셀렉하려고 할 때는 엄마 눈에 다 예뻐 보여서 그렇죠. 5장, 6장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연기 선생님처럼 관계자들이든 아닌 가족 지인이든 여쭤보면 다들 선택이 다르다. 그냥 주변에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중복으로 많이 선택되는 사진으로 고르긴 하는데 좀 더 잘 고르는 노하우가 있냐고 하시는데 지금 잘 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중에 잘한 게 겹치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근데 현재는 많은 사람도 관계자여야죠. 아, 이쪽을 관계자. 알고 있는. 그냥 많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또 얼마나 그쵸. 다 이쁘겠어. 네. 그런 분들 말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연기 학원 선생님 아니면 이쪽 그렇죠. 관계자 이런 분들한테 초이스를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거기에 뭐 겹치는 게 한두 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같은 맘 매니저들 중에서 아니 캐스팅을 많이 그것도 지금 좋겠네요. 당하고 있는 그 아이 어머니한테 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또 말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경력이 더 있는 분들한테 이쪽 관계자들 어떻게 보면 관계자죠. 이쪽을 그건. 알고 있는. 그분들한테 드리고 좀 셀렉을 받는 부분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라기보다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